7초.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단 7초면 충분했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그 순간 저를 감싸 안은 낯선 동양인 남성. 그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따라오세요. 그의 말대로 했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날 이후 평온하지 않았어요. 체코로 돌아간 후에도 화려한 모델 생활 속에서도 그 남자의 기억이 저를 따라다녔죠. 그를 찾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서울에서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찾는다면 그는 저를 기억할까요? 1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찾아온 비 오는 날의 재회. 하지만 그건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출신 모델 클라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죠. 2023년 초여름 터키 이스탄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국제 패션 브랜드의 화보 촬영을 위해 방문했을 때였어요. 화창한 날씨, 아름다운 건물들, 그리고 활기찬 시장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면서도 운명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촬영 중이었어요. 갑자기 멀리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공사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어진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어요. 현지 스태프들이 뭐라고 소리치는데 영어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얼어붙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이쪽으로. 빨리. 갑자기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남성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흔들림 없고 단호했죠. 그는 제 손을 잡고 건물 안쪽으로 이끌었어요. 테러입니다. 제 말을 따르세요. 살고 싶으면. 그의 영어는 유창하진 않았지만 명확했어요. 테러라는 단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건물 뒤편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앞문으로 몰려나가는 것과 반대 방향이었죠. 그때 저는 의심했어요. 이 사람 혹시 납치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신뢰하세요. 군인 출신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7초 후 우리가 막 지나온 앞쪽 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그는 즉시 자기 몸으로 저를 감쌌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낯선 여자를 보호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폭발음이 잦아들자 그가 물었어요. 저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려움과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제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는 건물 뒤쪽 비상구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왔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는 순간 주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혼란 속에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안개처럼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이스탄불 시내에서 소규모 테러가 있었고 3명이 중경상이라고 해요. 만약 그 남자가 없었다면 저도 그 숫자에 포함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제 목숨을 구했어요. 하지만 이름도 연락처도 물어볼 겨를이 없었죠. 단 한 가지,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살아있다는 기적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 낯선 구원자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 침착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희생정신이 잊히지 않았어요. 테러 사건 이후 저는 체코 프라하로 돌아왔어요. 몸은 안전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쾅거렸죠.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어요. 전문가는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국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클라라, 이번 주말에 파티 있는데 같이 갈래? 제 친한 친구 안드레아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예전 같았으면 기꺼이 갔을 텐데, 이제는 화려한 파티나 사람들로 가득 찬 장소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많이 변했어요. 또 거절이야? 요즘 너 이상해. 그 테러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안드레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스스로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화려한 패션쇼 무대 위에서도 유명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았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정작 저는 공허했어요. 너 요즘 데이트는 어때? 마르코가 너한테 관심 있다던데. 안드레아가 물었어요. 마르코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잘생기고 부유하고 인기 많은 남자였죠.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글쎄, 별로 끌리지 않아. 미쳤어? 마르코 같은 남자가 어디 있다고.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수야. 안드레아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순간 저는 이스탄불에서 만난 그 한국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죠. 밤이면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날 그 남자가 어디에 있을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군인이라고 했죠. 아니면 군인 출신?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에이전시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밀라노, 파리, 뉴욕으로의 화보 촬영, 런웨이 워킹, 광고 계약대.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저를 설레게 하지 못했어요. 모델로서의 삶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졌죠. 클라라, 이렇게 계속 우울해하면 안 돼.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잊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한국 남자에 대한 생각은 더 강해졌어요. 마치 미완성된 퍼즐처럼 그를 찾아야만 제 인생이 다시 완성될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2023년 5월 17일 터키 이스탄불 탁심 광장 근처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 당시 저를 구해주신 한국인 남성분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또는 그분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반응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는 제 이름도 몰랐을 테니까요. 저 역시 그의 이름을 몰랐고요.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무언가가 저를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화려한 패션 세계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는 외로웠습니다. 진짜 제 모습을, 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드레아조차 진심으로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때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특공대 출신 NGO 활동가들 국제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 펼쳐. 기사 속 사진에는 여러 아시아계 남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사람이 있을까 하는 기대로 한참을 들여다봤죠. 확실한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단서를 찾은 것 같았어요. 한국 특공대 출신 구호 요원. 이것이 그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사를 본 후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역사, 문화, 심지어 군대 시스템까지 공부했죠. 한국의 특공대가 어떤 조직인지, 어떤 훈련을 받는지도 알아봤어요. 클라라, 너 요즘 한국에 미쳤어? 아침부터 밤까지 한국어 공부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드라마 보고. 안드레아가 놀리듯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한국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를 찾기 위한 준비였죠. 그 남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일 뿐이잖아. 안드레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 아니야. 그는 내 목숨을 구해줬어. 7초의 차이로. 만약 그가 없었다면 난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안드레아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죠.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NGO 단체들을 찾아보았어요. 한국국제구호단, 희망나눔, 세계평화재단 등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메시지를 보냈어요. 2023년 5월 1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테러 사건 당시 한국인 남성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특공대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귀 단체와 관련 있으신 분일까요? 대부분 답장이 없었고 몇몇은 정보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찾아봤죠. 어느 날 저의 에이전시에서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클라라,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서 모델 제안이 들어왔어. 서울에서 2주간 촬영이 있을 거야. 관심 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 바로 제가 가고 싶던 곳이었죠. 이것은 운명의 신호일까요? 네, 당연히 할게요. 에이전트는 제 즉각적인 대답에 놀란 듯 했어요. 정말? 일정이 빠듯한데 괜찮아? 다음 주에 출국해야 해. 전혀 문제 없어요. 준비할게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죠. 출국 전날 안드레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 진짜 가는 거야? 그 남자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야. 내 커리어를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해. 제 말은 반만 진실이었어요. 물론 한국의 유명 브랜드와 일하는 것은 좋은 기회였지만 진짜 이유는 그 남자를 찾고 싶어서였죠. 그 사람 찾아도 그 다음은 어쩔 건데? 그가 널 기억할지도 모르는데. 안드레아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요.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결혼해서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찾는 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요. 그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제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 지금은 그저 그를 찾는 것이 중요해.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가슴이 설렜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 낯선 나라에서 과연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까요?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죠. 창밖으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같은 하늘 아래 그와 더 가까운 곳에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어 책을 펼쳤어요.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대화를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클라라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를 만났을 때 한국어로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효율적이었어요. 저를 맞이한 한국 스태프분들은 매우 친절했죠. 그들은 제가 한국에 처음 온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우와, 한국어를 공부하셨네요.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제 서툰 한국어에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죠. 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노력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매료되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아름다운 산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프라하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하지만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숙소는 강남 지역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촬영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매니저가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찾을 수 있을까? 서울은 너무 크고 단서는 너무 적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푼 후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다시 한번 한국 NGO 단체들을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방문할 수 있으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죠. 이틀간의 화보 촬영을 마친 후 저는 자유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매니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한국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은 거였죠.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NGO 관련된 분이 있어요. 매니저의 도움으로 저는 몇몇 NGO 단체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몇몇 분들은 특공대 출신 NGO 요원들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주지 못했죠. 보통 해외 파견이 많아서 한국에 상주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지금도 어디 해외에 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한국에 온 김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제 NGO 박람회 마이너스 2023년 9월 15일 코엑스. 오늘이 9월 13일이었어요. 이틀 후에 열리는 행사였죠. 이건 분명 운명의 신호였어요. 그 박람회에 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매니저님, 이틀 후에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그날은 휴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박람회에 가시나요? 네, 혹시 그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매니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운명 같네요.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이틀 동안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했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궁궐도 방문했죠.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낯선 저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박람회 날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가 저를 기억할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죠. 코엑스 박람회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수많은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죠. 저는 천천히 NGO 섹션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국제구호단, 세계나눔연합, 평화의 손길. 여러 단체들의 부스를 하나하나 둘러봤어요. 모든 얼굴을 유심히 살폈죠.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모든 NGO 부스를 돌아봤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곳, 희망나무 부스만 남았죠. 그곳에 다가갔을 때 저는 멈춰 섰어요. 부스 안쪽에서 한 남자가 방문객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 익숙했어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저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였어요. 이스탄불에서 저를 구해준 그 남자. 여전히 그 눈빛은 강렬했고 얼굴 생김새는 제 기억 속에 있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죠. 그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다른 방문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에 관심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 맞아요.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이스탄불에서 제 손을 잡고 이쪽으로. 빨리. 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 네. 아니, 사실은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를요? 어떻게? 2023년 5월 1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테러가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구해줬죠. 그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외국인 모델분? 맞아요. 저예요. 클라라입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상에. 정말 놀랍네요.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제 이름은 이진우입니다. 드디어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이진우.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진우 씨, 정말 감사드려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사라져서.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테러 이후의 외로움, 그를 찾기 위한 노력,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된 일, 그리고 이 박람회를 알게 된 과정까지. 진우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정말 운명 같네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는 것을.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진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 부스 일이 6시에 끝나요. 그때 괜찮으세요? 네, 물론이죠. 우리는 만남을 약속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설레서 다른 부스들을 제대로 구경하지도 못했습니다. 드디어 그를 찾았어요. 그의 이름은 이진우. 이제 더 이상 그 한국 남자가 아닌 이진우라는 이름을 가진 실제 사람이 되었죠. 6시, 우리는 박람회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진우 씨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강인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죠.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진우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는 33살이고 7년 동안 한국 특공대에서 복무했다고 했죠. 3년 전 전역 후에는 국제 NGO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위험한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주로 해요. 전쟁 지역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곳들이죠. 군대에서 배운 기술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진우 씨의 이야기는 겸손하지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크게 자랑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스탄불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진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죠. 사실 그때는 휴가 중이었어요. 시리아 난민촌에서 3개월간 활동하고 잠시 쉬고 있었죠. 이스탄불은 다음 임무지로 가기 전 잠시 들른 곳이었어요. 그런데 휴가 중에도 남을 구하러 뛰어드셨군요. 진우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건 본능적인 반응이었어요.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감각이 예민해졌거든요. 그날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그러다 촬영 중인 클라라 씨를 봤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진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든 그런 상황이면 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죠. 특히 낯선 외국인을 위해서는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저는 진우 씨가 어디에 사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에요. 고시원이 뭔가요? 아주 작은 방들이 많이 있는 건물이에요. 주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저렴하게 지내는 곳이죠. 저는 놀랐어요. 진우 씨 같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왜 그런 작은 방에 살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그런 곳에 사세요?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지 않나요? 진우 씨는 미소 지었어요.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받는 급여의 대부분은 가족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써요. 저한테는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진우 씨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죠.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부모님은 강원도 시골에 계세요. 그리고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있었어요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진우 씨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네, 형은 5년 전에 해외 파병 중 테러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테러와 전쟁의 위험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됐죠.
그리고 군 생활을 마친 후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진우 씨의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개인적인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원동력으로 바꾼 그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류로 알려진 화려한 한국의 이미지와는 다른 진짜 한국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책임감, 헌신, 겸손. 이런 가치들이 진우 씨의 모든 말과 행동에 묻어났습니다. 클라라 씨는 얼마나 한국에 계실 예정인가요? 진우 씨가 물었어요. 원래는 2주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우 씨를 만난 지금 더 이상 서둘러 돌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눈빛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을 시켜드려도 될까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들로 안내해 드릴게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것은 데이트 신청처럼 들렸거든요. 네, 정말 좋아요. 기대할게요. 이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끝이 났어요. 헤어질 때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행복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드디어 그를 찾았고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진우 씨와의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는 항상 바빠 보였지만 제 메시지에는 성실하게 답장을 주었죠. 주말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기다리며 저는 모든 스케줄을 조정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체코의 에이전시에서요. 클라라, 큰 기회가 왔어. 파리 패션 위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 다음 주에 바로 파리로 가야 해. 제 심장이 무거워졌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기회였지만 진우 씨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내일 답변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진우 씨에게 연락하면 어떨까?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나눌 만큼 친하지 않았죠.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였으니까요. 다음 날 진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클라라 씨 주말 계획 세웠어요. 한강공원,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작은 식당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의 메시지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진우 씨 정말 미안해요. 급하게 파리로 가게 됐어요. 패션 위크 참여 요청이 왔거든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답장은 조금 늦게 왔어요.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클라라 씨의 일이 더 중요하죠. 다음 기회에 만나요. 파리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문자 너머로도 그의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커리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파리로 떠나기 전날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진우 씨가 일하는 NGO 사무실을 찾아갔죠. 직접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어요. 문을 열자 진우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클라라 씨? 여기 어떻게? 작별 인사를 직접 하고 싶었어요. 내일 파리로 떠나거든요. 진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는 달랐죠.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기, 혹시 제가 뭔가 실례를 했나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실망감? 아니면 서운함?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약속을 취소해서 서운하신 건가요? 진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서운하다기보다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클라라 씨는 화려한 패션 세계의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진우 씨가 저와 자신을 다른 세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진우 씨는 말을 이으려는 순간 진우 씨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클라라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켓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다음에 뵐 기회가 있으면 그때 계속하죠. 안녕히 가세요, 클라라 씨. 진우 씨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죠. 마음은 복잡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진우 씨가 정말 저와 자신을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파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서울에 더 머물 것인가. 커리어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죠. 하지만 지금 이대로 떠나면 진우 씨와의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에이전시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 파리 패션 위크는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에이전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클라라, 정신 차려. 이건 내 커리어의 엄청난 기회야. 무슨 이유로?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났어요. 정리해야 할 감정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하지만 이건 정말 큰 결정이야. 후회하지 않길 바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진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우 씨, 저 파리 안 가기로 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진우 씨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혹시 화가 난 걸까요? 아니면 제 메시지를 못 본 걸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진우 씨에게서 답장은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답장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NGO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그곳에서 진우 씨를 만났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한 여성분이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이진우 씨를 찾고 있어요.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죠. 진우 씨요? 어젯밤 긴급 구호 요청으로 출국하셨어요.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진우 씨가 출국했다고요? 그것도 아무런 연락 없이? 언제 돌아오시나요? 글쎄요, 보통 이런 임무는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걸려요. 정확한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왜 진우 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난 걸까요? 어제 우리가 어색하게 헤어진 후 바로 출국 준비를 한 걸까요? 혹시 제가 남긴 메시지를 진우 씨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현재 그쪽은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요. 지진으로 인프라가 많이 파괴되었거든요. 메시지를 남겨두시면 연락이 닿는 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종이에 제 연락처와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진우 씨, 파리 안 가기로 했어요. 돌아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클라라. 사무실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까요? 진우 씨는 왜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난 걸까요? 저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급한 상황이라 연락할 시간이 없었던 걸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다시 한번 에이전시에 전화했어요. 혹시 아직 파리 패션 위크 자리가 있나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제 자리는 다른 모델에게 갔다고 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커리어의 기회도 놓치고 진우 씨도 만날 수 없게 됐네요. 그때 매니저의 전화가 왔어요. 클라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브랜드에서 장기 계약을 제안했어요. 3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화보와 광고를 찍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할게요. 매니저는 놀란 듯 했어요. 와, 생각보다 빠른 결정이네요.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네.
한국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진우 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그가 돌아와서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제대로 된 대화는 나누고 싶었거든요. 3개월의 계약 동안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죠. 주말에는 NGO 사무실에 들러 진우 씨 소식을 물어보곤 했어요. 하지만 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짧은 소식만 전해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NGO 사무실에서 한 이벤트를 주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선기금 모금을 위한 행사였죠. 저는 즉시 참여하기로 했어요. 어쩌면 진우 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행사에서 저는 진우 씨의 동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진우 씨에 대해 존경과 애정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정말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클라라 씨, 저희가 모금한 기금으로 현재 진우 씨가 있는 지역에 의료 장비를 보낼 예정이에요. 혹시 진우 씨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다음 물자와 함께 보내드릴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편지를 썼어요. 한국어로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진우 씨, 저는 아직 서울에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클라라. 편지를 쓰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낯선 사람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진우 씨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요.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요. 3개월의 계약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에 더 오래 머물기로 한 거예요. 저는 에이전시와 협의해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제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주변 이웃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물론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며 극복해 나갔죠. 한편으로는 진우 씨의 NGO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주로 번역이나 홍보물 제작을 도왔죠. 그의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클라라 씨, 왜 이렇게 우리 단체에 열심이신 거예요? 혹시 진우 씨 때문에? 한 여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네. 사실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단체의 활동 자체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저는 진우 씨의 세계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가 왜 이런 일을 선택했는지, 왜 물질적인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지 알게 되었죠. 6개월이 지나도록 진우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끔씩 그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터키였다가 나중에는 시리아 국경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했어요. 위험한 지역이라는 소식에 저는 매일 밤 그의 안전을 기도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도전도 생겼어요. 한 패션 매거진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죠. 체코 출신 모델, 왜 서울을 선택했나? 라는 주제로요.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테러 사건, 진우 씨와의 만남,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지금까지의 여정을요. 그 이야기가 한국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나 봐요. 갑자기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SNS 팔로워도 급증했어요. 그런데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이냐? 외모 때문에 한국에 온 거 아니냐? 어차피 얼마 안 있다 떠날 텐데.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확고했으니까요. 어느 날 진우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의 동료가 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나 봐요. 진우 씨의 어머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저희 아들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오래 계시다니 죄송하고 또 고맙네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만난 진우 씨의 어머님은 소박하고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 한 잔을 나누며 점점 편안해졌죠. 우리 아들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해요. 자기 자신은 뒷전이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형이 돌아가신 후로는 더 그렇게 됐고요.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진우 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의 헌신적인 성격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게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님의 다음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솔직히 외국인 며느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같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라는 단어에 당황했고 동시에 그 거절감에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이해했어요.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저는 아직 진우 씨의 마음도 모르는데요. 저희는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아들을 위해 한국에 남아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진우 씨의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한국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시골 농사일을 돕기도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문화에도 많이 적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진우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정말 돌아올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여름 제가 한국에 온 지 거의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NGO 단체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구호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었죠. 저는 행사의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행사 당일 서울은 폭우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질 듯한 비가 쏟아졌죠. 하지만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출신 모델 클라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제 구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어로 연설하는 것은 여전히 떨리는 일이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무사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2023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그날 테러 현장에서 한 한국 남성이 제 목숨을 구해주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안전보다 낯선 외국인인 저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고 그를 기다리며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청중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그는 아직도 위험한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소식을 기다리며 그가 하는 일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도움을 준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죠. 그때였어요. 행사장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그가 누구인지 알아챈 것 같았어요. 클라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같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더 야위어 보였죠. 진우 씨.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반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많이 늦었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클라라 씨, 제 연락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통신이 끊겼고 나중에는 부상으로 병원에 있었어요. 진우 씨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부상이요? 괜찮으세요? 이제는 괜찮아요.
지진 구조 작업 중에 다쳤는데 꽤 심각했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진우 씨는 저를 위한 편지가 도착했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어로 쓴 그 짧은 편지요. 그 편지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했죠. 클라라 씨, 정말 아직도 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여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네,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진우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진우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인생이.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건 제가 진우 씨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 진우 씨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진우 씨만 보였어요. 천천히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클라라 씨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과 함께 진우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였죠. 클라라,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위험한 일을 하지만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할게요.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우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약혼했어요. 비가 쏟아지는 날, 1년 반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드디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혼 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진우 씨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어요. 외국인 며느리라니. 의사소통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괜찮을까? 어머님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많은 걱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우 씨의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강원도를 찾아가 어머님의 요리를 배웠어요. 김치 담그기, 된장찌개 끓이기, 불고기 양념하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어머님도 저의 노력을 보시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 우리 진우보다 한식을 더 잘하게 생겼어. 어머님이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실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천천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다른 과제는 제 가족이었어요. 체코에 있는 부모님과 여동생은 제가 한국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에 놀라셨죠. 특히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클라라,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거니?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저는 화상통화로 진우 씨를 가족에게 소개했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진우 씨의 진심 어린 태도가 제 가족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존중할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어떤 의상을 입을지 등등. 클라라, 우리 결혼식에서 당신의 문화도 존중받아야 해요. 한국식으로만 하는 건 원치 않아요. 진우 씨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우리는 결국 전통 한복을 입은 간소한 전통 의식과 서양식 예식을 함께 하기로 했죠. 2024년 가을, 우리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아침에는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렀고, 오후에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로 갈아입고 교회에서 서양식 예식을 올렸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진우 씨의 어머님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아들이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진우 씨는 여전히 NGO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위험한 지역 파견은 줄였어요. 저는 한국 모델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다문화 가정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많은 도전과 함께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지만 대화로 풀어나갔죠. 그리고 2024년 겨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거였죠. 진우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양가 부모님들도 첫 손주의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이는 두 문화를 모두 배울 거예요. 체코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치고 양국의 전통과 가치를 모두 존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진우 씨와 저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아이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서 자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죠.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 풍습을 따랐어요. 금줄을 치고 태교를 위해 좋은 음악을 듣고 정성껏 음식을 챙겨 먹었죠. 동시에 체코의 전통도 지켰고요. 양가 문화의 좋은 점들을 모두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2025년 초여름 우리 딸이 태어났어요.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죠. 우리는 그녀에게 한국 이름과 체코 이름을 모두 지어주었어요. 한국 이름은 이하은, 체코 이름은 소피아였죠. 하은이가 태어난 날 진우 씨의 어머님이 병원에 오셔서 아기를 안아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예쁜지.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 기다림, 도전.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저는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사랑으로 가족 만들기였어요. 강연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출신의 클라라입니다. 한국인 남편 이진우와 결혼해 3개월 된 딸 하은이를 키우고 있는 새내기 엄마예요. 강연을 시작하며 저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이스탄불에서의 7초간의 만남, 한국에서의 기다림, 진우 씨와의 재회,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가정까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왜 한국인과 결혼했냐고. 사실 저는 한국인이라서 진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우라는 사람 자체를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그와 함께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의 가치들, 가족에 대한 헌신, 어른에 대한 공경, 정의 문화, 그리고 근면함과 끈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도 많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음식 적응하기, 시댁과의 관계. 때로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다문화 가정들을 돕고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제가 그들의 한국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낯선 땅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여성, 베트남에서 온 여성, 필리핀에서 온 여성. 모두 한국인 남편과 결혼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클라라 씨 이야기를 들으니 힘이 나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한 여성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된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강연 후 진우 씨가 하은이를 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미소를 보니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클라라. 당신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감동받은 것 같아요. 진우 씨의 격려에 저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 씨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클라라, 사실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새로운 NGO 단체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희망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구호와 다문화 가정 지원을 함께 하는 단체예요. 저는 놀라서 진우 씨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요?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몇 달 전부터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 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함께 해주었으면 해요. 당신의 경험과 능력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진우 씨의 제안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은 제가 꿈꿔왔던 일이었으니까요. 모델로서의 영향력을 사회적 가치를 위해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물론이죠. 정말 기쁘게 함께 할게요.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고 저희는 거실에 앉아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우 씨는 NGO 단체를 통해 국제적인 구호 활동을 이어갈 것이고 저는 다문화 가정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맡기로 했어요. 클라라, 당신을 만난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날 이스탄불에서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면. 진우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음 날 저희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이야기 시리즈라는 영상 콘텐츠였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 적응한 이야기, 그들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이야기를 담는 프로젝트였죠. 첫 번째 촬영은 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체코에서의 삶, 이스탄불에서의 사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가정까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진우 씨,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줄 몰랐어요. 당신의 용기와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클라라. 그렇게 저희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다문화 모델이자 강연가로 활동하며 동시에 진우 씨와 함께 NGO 활동에도 참여했어요. 하은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이제는 옹알이도 시작했죠. 한국어와 체코어를 동시에 배우는 아이로 키우고 있어요. 어느 날 저는 진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진우 씨 후회 없어요? 저와 결혼해서요. 진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매일이 감사해요. 당신과 하은이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의 그 끔찍했던 사건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2024년 가을 드디어 저희 NGO 희망의 다리가 공식 출범했어요.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죠. 다문화 가정들, 구호 활동가들,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요. 개소식에서 진우 씨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꿀 수 있어요. 문화와 국경을 넘어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하은이를 안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개소식 후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그날 이스탄불에서의 7초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진우 씨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 7초의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청중들은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7초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진우 씨와 함께 그리고 우리 하은이와 함께 걸어가고 싶은 길이에요. 마이크를 내려놓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 씨가 하은이와 함께 제 옆으로 다가왔고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운 후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체코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보는 별은 같지만 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의 인생처럼요.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진우 씨가 제 옆에 와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무슨 생각해요? 그냥. 모든 것이 너무 신기해요. 그날 터키에서 테러가 있었던 것, 진우 씨가 그곳에 있었던 것, 우리가 다시 만난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것까지. 모든 게 기적 같아요. 진우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여정도 즐거울 것 같아요. 저는 진우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요. 고마워요, 진우 씨. 내 인생을 구해줘서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줘서요. 그때 그 7초의 만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새로운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서 행복해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과 체코 두 나라의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